네, 다이나믹한 조직 생활의 활력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브, 드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3월 첫째 주에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과정 설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타민, 석금석금석금이 최석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봄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 자, 물론 사업 콘텐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잘 준비한 이 콘텐츠를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특히나 요즘 세대 고객들 타겟팅하기 너무 어렵죠. 자, 특히나 요즘 대세인 이 SNS 채널을 통해서 숏폼 콘텐츠다 뭐다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소위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이 관성이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요즘 세대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확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11화의 주제는 숏폼 콘텐츠로 2억 5천만 뷰를 만드는 비밀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그 전문가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자, 이분이 만든 짧은 그 숏폼 콘텐츠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콘텐츠는 조회수가 512만 회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높은 숫자죠. 우리 회사에서는 영상 아무리 만들어도 1000회가 넘기기 힘든데, 그쵸? 자, 근데 512만 회 조회수나 기록한 그 콘텐츠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플루언서 김디오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디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드라이브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를 보면? 예, 가운데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디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이런 유튜브 라이브 혹시 많이 해보셨죠?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워낙에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으로 유명하셔가지고 이 유튜브 라이브 초대하는 게 약간 좀 민망하긴 했어요. 저희가 잘 만든 콘텐츠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숏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정말 모르시거든요. 네. 자, 혹시 이 숏폼 콘텐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런 콘텐츠를 잘 해야 되는 어떤 이유? 이런 게 이제 별도로 있을까요? 네, 그 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팀장님이 생각하는 숏폼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짧은 콘텐츠? 근데 요즘에 제가 보는 거는 좀 그냥 재밌는 형태의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개인들이 날것의 어떤 콘텐츠를 내보냈다면 요즘에는 기업형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들도 이 숏폼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런 걸 좀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숏폼 하면 틱톡이나 릴스, 쇼츠와 같은 어떤 플랫폼을 이야기하시거나 네. 아니면 세로 영상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숏폼은 어떤 플랫폼이나 물리적인 형태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 말 그대로 짧은 형태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숏폼 컨텐츠는 짧은 형태의 컨텐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영상만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짧은 이미지, 그리고 기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캐치프라이즈 같은 짧은 텍스트도 모두 숏폼 컨텐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상 형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겠네요? 네, 아무래도 컨텐츠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범위다 보니까 영상만이 아닌 이미지나 텍스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숏폼은 단순히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핵심을 담은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짧은 영상이나 썸네일,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달했다는 것에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숏폼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숏폼을 잘 만들지 못하면 전체는 이제 흥미를 갖지도 않을 테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든 영상이라도 제가 썸네일을 잘 만들지 못하면 클릭을 하지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전체 영상은 보질 않겠죠. 네.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와 같은 것들도 캐치프레이즈나 카피라이팅을 잘 짜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든 제품이라도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뭐 구매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만큼 숏폼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해야 잘 될 필요가 있고, 자, 아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제 다양한 곳에 콘텐츠를 내보내고는 있지만 뭔가 똑같은 형태의 콘텐츠를 이렇게 내보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채널마다 그 잘 나가는 콘텐츠의 특성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영상임에도 틱톡과 릴스 쇼츠의 조회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네. 개별 플랫폼들 간의 각각 기능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틱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 플랫폼 중에서도 숏폼을 가장 오랫동안 해온 서비스이기에 네.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기능은 변화, 그러니까 트랜지션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라고 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틱톡의 유저들은 뭔가 변화와 관련된 기능을 활용한 영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필터를 쓰지 않더라도 네. 특정한 변화가 있는 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공략하고 싶다면 어떤 뭐 얼굴이 바뀌거나 네. 장면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트랜지션과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혹시 이제 춤 챌린지가 이제 네네. 한때 일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틱톡에서 춤추는 분들의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트랜지션과 관련해서 뭐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춤을 춘다라고 하면은 같은 춤을 추는데 장소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뭐 춤에 효과를 네, 넣는다던가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럼 이제 틱톡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네. 요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인스타그램을 알려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는 태그와 스토리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바이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 해당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에 친구들을 바로 태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이런 짤이나 썰같이 이야기가 담긴 컨텐츠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냐 하면서 서로를 태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인스타그램을 공략하고 싶다면 어떠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 친구들한테 전달하기에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그걸 이제 태그해서 네, 맞습니다. 스토리에 올리는. 네. 그런 형태의 콘텐츠가 인기가 많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업들은 누군가를 태그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기업의 소비자들은 다 이렇게 SNS를 사용하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네. 컨텐츠를 잘 만들면 기업이 뭐 서로를 태그한다기보다 네. 기업의 영상을 보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서로를 태그할 거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를 콘텐츠로 만든다기보다는 네. 우리의 콘텐츠를 서로 이제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저희는 그 기업 교육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서로 KMA에 이런 교육이 있대라고 하는 그 태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콘텐츠를 만드는 게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말고 또 유튜브도 또 이제 아직도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유튜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콘텐츠는 아무래도 유튜브는 세대별 시청자 분포가 되게 고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틱톡의 효과나 릴스의 밈과 같은 콘텐츠에 익숙치 않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공략하고 싶다면 어떤 트렌디한 밈 콘텐츠나 해외를 겨냥한 콘텐츠보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롱폼으로 만들어둔 영상을 네. 클립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도 아직까지 쇼츠에서는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 드라이브라는 이 프로그램은 네네. 이제 다수의 시청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정보성이다 보니까 유익도 하고, 네. 그 요런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네, 유튜브와 잘 맞는 게 어쨌든 한국 분들이 주 시청자층이기도 하고, 네.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잘 먹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능률협회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공공기관들도 많이 네, 네. 협력체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적합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자, 이러면 방금 전에는 이제 채널별로 이제 잘 나가는 쇼폼 콘텐츠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채널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채널의 특징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는 어떤 플랫폼에서 잘 먹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스타그램은 이제 연락처와 자기소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휴대폰 전화번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주고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스타로 문자나 전화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스타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카카오톡을 네. 깔고 있는 것처럼 인스타도 점점 더 연락처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 삭제할 수가 없는, 네. 대체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가 스레드를 만들면 이렇게 트위터, 그러니까 X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X는 스레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고,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의 릴스는 틱톡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틱톡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스레드가 나온 이후로 반짝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도 좀 확산 추세가 좀 그 더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인스타를 대체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X 트위터를 네.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스레드가 트위터를 막 위협적인 요소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네네. 현재 스레드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 스레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어쨌든 트위터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튜브나 틱톡처럼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제가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는 김에 이 기능도 이용해 보자라는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접근성이 간편해서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접근 방법부터가 좀 많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스타는 이제 알았어요. 연락처 플러스 자기소개. 네. 예. 저도 사실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업무가 아닌 이상 요즘에는 인스타 아이디를 네.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채용을 할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내라고 하시는 네. 기업도 있대요. 그만큼 이제 인스타그램 안에 피드나 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틱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틱톡은 어떤 강점이 있나요? 틱톡은 이제 가장 발빠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틱톡이 현재 1분 이상 영상에 어떤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긴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것을 계속 유도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긴 영상에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토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등의 어떤 사진 컨텐츠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 컨텐츠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틱톡 라이브라고 틱톡에서 라이브
컨텐츠 라이브에 정말 많은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라이브 크리에이터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위치 같은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틱톡은 가장 이렇게 발빠르게 변화에 대처하고 크리에이터들 간의 소통도 활발히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워드를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네, 수익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틱톡이라는 이 플랫폼은 약간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중에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스타그램도 어떤 수익화의 기능이 있지만 랜덤으로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있고 틱톡은 지금 그 기준을 통과하면 모두에게 이렇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형태고 작년에는 정말 재작년부터 정말 많은 리워드 이벤트를 해서 네. 영상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마련을 해뒀거든요. 그로 인해서 틱톡에 정말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구독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요 기능도 지금 좀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 편일까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막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기존의 어떤 팬층이 단단했던 뭐 스트리머 분들이나 뭐 연예인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국내에선 유료 결제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 또 인스타그램 구독은 10,000명 이상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뭔가 그 다양하게 이제 좀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안 되면 하질 못하니까 네네. 약간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플랫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유튜브. 네. 유튜브 플랫폼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장기간 영상을 해왔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정말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네.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글의 막대한 자본력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즘에 아까는 이제 그 뭐 50대 뭐 중장년층도 많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시청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그 네이버나 구글 여기에다가 이제 서칭을 많이 했다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제 유튜브에 서칭을 해서 네. 영상으로 이제 배우는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튜브는 아직까지 대체 불가한 존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인플루언서 김디온 님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채널들의 특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채널별로 이제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고 저도 항상 이제 자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쇼폼 콘텐츠로 2억 뷰라는 이 조회수, 상상도 못하는 이 조회수를 달성을 어떻게 한 것이며 이게 또 얼마 만에 달성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때 이 조회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무엇일까? 예, 요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0개월간 인스타그램에서만 이제 2억 2천만 뷰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월 평균으로 환산하니까 2,200만 뷰, 와, 네. 일평균 700만 뷰의 영상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틱톡이나 어떤 다른 플랫폼은 포함시키지 않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새로 만든 계정으로만 이렇게 나온 수치를 이렇게 더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조회수가 만약에 어떤 우리 회사의 SNS 조회수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브랜드의 가치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또 한 개인의 조회수라면 또 어떤 기회들을 갖게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SNS 채널을 잘 활용해서 이만한 퍼포먼스를 냈을 때 어떠한 매출 상승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 인스타그램 채널 하나에서 혹시 네,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에서 어떻게 이렇게 2억만 뷰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실패한 영상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대박이 났던 콘텐츠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김디호님의 콘텐츠를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콘텐츠를 좀 많이 좋아하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네. 짧게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셨는데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민망하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과하다거나 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게 내 생각이니까 친구들에게 들어라 네. 라고 하면서 그 게시글에 친구들을 태그하거나 스토리에 올려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그런 콘텐츠였던 거죠. 혹시 그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뭐 성별이라든지 네. 뭐 연령대가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꽤 다양한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20, 30대이긴 해서 네. 20, 30대 여성들의 비율이 좀 높긴 하고요. 그래도 네. 남성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거는 김디호님이 잘생기셔서 예,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콘텐츠에 그 핵심 메시지들이 잘 담겨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요런 그 숏폼 콘텐츠를 잘 만드는 네. 강사님만의 어떤 비법, 노하우 예, 요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예, 그거 좀 살짝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알고리즘을 깨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행이 지나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봐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콘텐츠죠. 예를 들면 제 영상 중에 이제 휴대폰을 그만 보고 빨리 자라라는 네.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가 있는데 이 영상은 이제 단일 영상 조회수만 960만 정도가 되고요. 네. 그 공유 수만 27만 회가 되거든요. 좋아요 수가 아니고 공유 수가 이제 27만 회인데 와.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이 휴대폰을 보느라 늦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서 빨리 자라. 네. 이 사람이 빨리 잘해. 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뭐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에 어떤 초성이 들어가면 많이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약간 놀리는 그런 기분이 나쁘지 않게 놀리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럼 해당 초성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에 지읒, 티읒이 들어가면 뭐 많이 먹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자기 친구들을 태그하면서 이래서 너가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래서 많이 먹는 이유다. 그러니까 납득해라. 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태그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또한 공유 수만 16만 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영상들은 어떤 유행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뭐 봄이나 여름과 같은 뭐 특정한 시즌에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알고리즘을 깨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두 번째는 덜어내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품을 좀 최소화하는 거에 저는 집중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기획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촬영과 편집은 간단하게 네. 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품을 최소화하는 거죠. 저는 제 컨텐츠를 만들 때 매번 같은 옷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30분 만에도 10개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릴 또 브랜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라 단순히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취한 것만은 아닌데 네. 결국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기획은 최선을 다하지만 촬영과 편집에서는 품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아, 그 이제 촬영과 편집을 간단하게 하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네. 걸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네. 있으니까 뭐 나는 몇 분 안에 이런 콘텐츠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다 하고 또 새롭게 브랜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김디호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김디호님의 콘텐츠는 단순히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에 지읒이나 히읗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먹는다. 요게 이제 단순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히읗이 들어간 내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네네. 예, 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바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네, SNS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네. 저도 하나의 플랫폼인 거니까. 역시 대단합니다. 여기 기획에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기획은 보통 이제 하나 기획하실 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획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 네. 뭐 어떤 걸 참고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던지는 컨텐츠를 했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좀 주워 듣는 편이기도 하고 책에서도 재미있는 문구가 보이면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영상들을 또 벤치마킹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저장되고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융합이 되어서 네. 정말 빠르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획이 빨리 되니까 네. 빨리 되는데 촬영과 편집은 정말 간단하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예 제작하는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900만이 넘었다고 하는 네네. 그 콘텐츠는 이제 빨리 자라라, 휴대폰 끄고 빨리 자라, 네. 라는 이제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사실은 휴대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트렌드를 네. 끄집어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을 많이 하는지 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요거는 타고 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구하시는 편이신가요? 트렌드에 민감하게 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휴대폰 좀 그만 봐라. 네. 뭐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아까 뭐 많이 먹는다라는 것도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놀리기도 하잖아요. 너 뭐 네네네. 먹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주워오는 편이라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서 맨날 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트렌드면서 또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대화여서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콘텐츠도 물론 이제 인기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업무에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에 활용한다 그러면 정보성 콘텐츠들밖에 생산을 못 해냈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콘텐츠로 뭔가 간접적으로 저희의 정보를 얹어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뭐 구체적으로 기획은 네네, 해봐야겠지만, 맞습니다. 예. 일단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네.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요즘에는 그냥 일반 대중분들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포함이에요. 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이제 사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저 포함이에요. 네. 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인플루언서 기업형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예, 요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점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인데 나만이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초강점과 시장의 반응에 교집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강점이 초강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의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목소리였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부각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던 네. 거고 그래서 저런 캐릭터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밈이나 트렌드 영상 같은 경우에 밈이나 트렌드 영상의 경우에는 좀 차별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팬분들도 매번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밈을 따라하거나 한 번씩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영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도 물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숏폼의 장점이자 단점이 따라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요즘에는 이런 이종석님 같은 배우분들도 네. 이런 여행 컨텐츠 트랜지션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분의 팔로워가 이제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와, 네. 그럼 우리가 같은 영상을 찍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그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요즘 이게 에스파의 영상인데 네.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숏폼에 친숙하잖아요. 네, 네, 왜냐면 네. 어렸을 때부터 숏폼을 많이 보고 네. 이렇게 자라나셨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에는 챌린지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네. 요즘에는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밈 컨텐츠나 트렌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나 이렇게 원래 영상을 찍던 분들은 많이 밀려나게 되는 그런 그쵸, 것들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컨텐츠가 없고 밈이나 트렌드 영상만 네. 하다 보면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네, 나오면 맞습니다. 예. 물론 이 컨텐츠들도 이용을 하면 좋지만 네. 자기만의 컨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기업 채널 운영자분이나 개인 SNS 플랫폼을 하실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업계에서는. 근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따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자신의 강점이 잘 담겨 있지 않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 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점, 우리 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정말 그 고객들이 원하는 강점이 맞는지를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되고 네. 예, 그걸 가지고 조금 트렌드를 섞어서 재미있는 요소를 섞어서 그 영상을 만들면은 아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이런 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감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키울 때 아, 이거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겠다기보다 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예, 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어떤 콘텐츠 기획력, 예, 요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은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좀 효과적일까요? 이런 진짜 필요한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그 자체, 본질이죠. 컨텐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많은 그런 숏폼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숏폼을 할 때 뭐 몇 시에 올려야 되고 뭐 해시태그를 써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어떤 순간이동과 같은 뭐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네. 각종 AI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다 수단에 해당되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네. 좋은 컨텐츠는 이제 컨텐츠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집중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네, 네. 어떤 몇 시에 올려서 어떤 해시태그를 써서 뭐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AI 프로그램이 들어가서만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저희가 어떤 운동인 자세를 익힐 때도 기본 동작을 먼저 배우고 응용 동작을 익히는 것처럼 네네. 컨텐츠 또한 컨텐츠 본질, 음. 컨텐츠력을 키울 수 있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려한 요소들을 섞으면 좋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도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 네.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네.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 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만이 이제 진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지금도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만이 과거부터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와 뭐 현재의 트렌드를 합쳐서 또 다른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신뢰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저여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예시로 들려고 했던 분은 네네. 그 백종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백종원님에게 저희가 어떤 매장의 컨설팅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위 세 가지 요소에 전부 해당된다. 네.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종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본 사람이고 지금도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들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인기가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이나 어떠한 교육을 받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네.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콘텐츠는 개인의 선호도나 그 기호가 좀 많이 그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디온 님이 정말 조회수가 높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들에게 이 콘텐츠의 강점이라든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모두를 설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기 네, 때문에 제 컨텐츠를 조금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뭐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 때도 내가 그 타겟을 이제 5, 60대로 이렇게 만들어 제품을 만들었고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 이제 20, 30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또한 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채널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기존 컨텐츠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던 분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럴 네. 것 같으면 제가 또 다른 컨텐츠를 전개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네. 기업들도 어떤 내 컨텐츠나 나의 제품을 원치 않는 그런 소비자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네네. 내가 가진 컨텐츠나 제품의 반응이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좋아할까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내가 만든 콘텐츠를 좋아해주는 그 타겟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생산을 하고 네. 만약에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채널을 별도로 운영해서 예,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요 그 말씀을 드렸던 사실 이유는 이 그 콘텐츠를 만드는 이 뭐 마케팅 부서 담당자 분들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들고 나서 사실 가장 큰 일이 윗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이 콘텐츠가 정말 좋은 콘텐츠고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분들도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출로 얼마나 영향이 갈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데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요 감을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 이제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의사결정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재미만 있고 너무 그걸로 어떻게 반응이 있겠어? 라는 이제 반응들을 보이시면 이 콘텐츠는 사실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나 개인이 컨텐츠를 만들 때도 무조건 재미있는 컨텐츠만 전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포맷 안에서도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들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때 이렇게 뭐 30가지의 컨텐츠를 구상한다고 하면 전체 큰 틀 아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임원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뭐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시장에 내어놓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치명적인 어떤 이미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 유관부서 담당자님한테 완전 일임을 하고 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팀장급들 그런 관리자분들한테 임원분들이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믿고 맡기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제가 그 누워서 후드티 뒤집어 쓸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제 지인들은 저의 지금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근데 결국에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컨셉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고 또 그 컨텐츠를 정말 많은
연예인들도 따라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어떤 기회가 창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셨으면 좋겠고 그냥 계속해서 시장에 뭔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이게 자율권은 좀 주셔야 돼요. 결정자분들이.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잘 설득하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획을 탄탄하게 정말 잘 해서 그걸로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컨셉이 잡혔던 이유 그리고 이게 시장에 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지 뭐 예를 들어 내 친구를 해시태그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지면 좀 잘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이제 드라이브도 사실 이제 클립형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예, 만들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정보성 콘텐츠들은 그렇게 인기가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예. 좀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런 정보성 콘텐츠들을 쇼폼 콘텐츠로 재밌게 만들려면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찍은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클립으로 전개하면 당연히 이제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각양각색인 건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되게 포멀한 형태로 이렇게 네네.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재미있는 반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 클립으로 이런 정식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재미까지 노리고 싶다는 무리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전개를 하고 또 재미적인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채널이나 컨텐츠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들을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게 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드라이브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다양한 코너를 좀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네, 아니면은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멀한 컨텐츠를 전개하는 채널이 있고 좀 재미있게 운영이 되는 채널을 따로 만들어도 되고 네. 유튜브는 재생 목록을 나눌 수 있기도 한데 구독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어차피 소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나는 이런 좀 각 잡힌 내용을 들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걸 하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채널을 나누어서 전개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그 김디호님과 이제 저희 KMA가 같이 이제 준비하는 교육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 교육 업계 쪽에서는 정말 인플루언서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 이제 인플루언서 분을 모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계신 강사님과 같이 저희가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정말 곧 조만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교육 과정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기업들에 있는 많은 마케팅 담당자분들, 그리고 내가 조 녀석은 인플루언서로 키워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저희 교육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드리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드라이브 10이라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갈수록 이렇게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긴장도 많이 풀리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김디호님 덕분에 채널의 특징들 그리고 채널별로 잘 나가는 콘텐츠의 특징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 다양한 인사이트를 배운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도 뵙겠지만 다시 한번 드라이브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저희 드라이브 10이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이제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영상 제작 솔루션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AI 관련한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